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하반기 이제 실적 성장이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 이후로 또 이제 10% 이상 빠지면서 그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도하다는 또 신한증권 리포트도 또 오전에 나왔습니다. 자,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작년, 재작년 이 바이오 쪽에 이제 이동건 이제 연구원이 발표할 때 이분이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공격적이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셀트리온을 이야기할 때도 실적이 잡혔을 때 목표가를 올리고 실적이 안 잡히면 목표가를 낮추는 어떤 이제 그 리포터의 특징을 갖추고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1분기 나오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낮췄다가 2분기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본래 어떤 모습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셀트리온 관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부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특히 이제 셀트리온 실적 발표 이후에는 목표가들이 상향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21만 5천원까지 올라갔고, 이게 이어지기 위해서 헬스케어도 사실은 실적이 좋았는데 헬스케어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수급도 좀 꼬이면서 좀 주춤하는 흐름들을 이제 지난주 보였고 이제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빠졌느냐,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올해 1분기에는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 쪽이 이제 작년 이제 4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2분기는 이제 1분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회복이 되고 3분기, 4분기까지 꾸준히 이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보다는 어떤 이제 회복 속도나 성장 속도가 좀 더 나온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헬스케어가 좋아진다는 말은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까지 좋아지는 어떤 선순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신한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램시마 IB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중요한 이 부분의 매출 추이도 유럽에서 계속 캐시카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이제 2025년 이후까지도 매출에 상당 부분 영향이 줄 것이다. 그래서 뭐 급감한다든지 경쟁이 심한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매출의 어떤 성장은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캐시카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 이제 실적과 내년 실적의 어떤 성장성,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미국의 직접 판매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미래 성장과 수익성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판관비의 어떤 확장들, 이런 어떤 비용 부분들에 대한 증가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를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과 셀트리온 그룹의 중장기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제품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2025년 이후 2030년까지 계속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오게 되고, 특히나 올해 내년은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올해 이제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이 중장기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생길 이유는 좀 없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하반기 어떤 실적 우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 이게 좀 부진한 어떤 흐름들은 실적단보다는 다시 또 금리 관련되는 부분과 달러의 강세 관련되는 부분, 환율 이런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외국인 수급 어떤 상황들하고 있어서 수급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호실적은 단순히 이제 일시적으로 또 1분기 대비해서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3분기는 작년에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요. 당연히 3분기 때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둘 다 좋을 거고요. 4분기 내년 상분기까지는 계속 이제 이어지는 기존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 뿐만 아니라 새로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베거젤마라든지 유플라이마, 그 다음 램시마 SC, 뭐 아일리아,
프롤리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꾸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자,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허주마,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어떤 매출 내 비중 자체는 여전히 뭐 상대적으로 작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허주마 같은 경우도 성장하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헬스케어랑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공급 물량 관련되는 부분은 꾸준히 확대될 거고요. 이 직판 전환 관련되어서 이 비용 증가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선에 비하면 큰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 이후에 출시가 가능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램시마 SC와 가세된다고 하면 미국 시장의 어떤 주력 제품들의 매출 성장은 지속되고요. 유플라이마 이후에도 이 비용 증가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결국은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들이 과거에 수수료 관련되는 부담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했고, 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초기 어떤 판관비 증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셀트리온이 2020년부터는 이 티어 관련되는 인프루먼트를 계속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램시마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허가받아서 오래된 어떤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단백질 어떤 세포 배양 자체를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이제 2배 정도 이제 확대시키는 어떤 고마진 형태로 나가는 게 이제 티어 인프루먼트를 각 제품마다 2020년부터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 이제 기존 제품도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나오는 거죠. 원가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이제 직판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 간접 판매 시 이제 파트너사에 제공했던 굉장히 고마진의 어떤 부분들을 온전히 셀트리온 그룹이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개선 효과도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헬스케어가 이제 직판의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최근에 어떤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의 하락은 조금 이제 과도한 어떤 입장에서 수급 영향과 시장 영향을 좀 받은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어떤 우려는 지금은 우려를 가질 게 아니라 중장기 성장의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기존 제품들이 캐시카우를 여전히 해주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많지요. 지금 뭐 초기보다 많았습니다. 뭐 산도스도 있고요, 암젠, 뭐 하이자, 그 다음 베링거 링겔함도 있고, 뭐 마일란도 있고요. 그 다음 미국에 이제 코에르스도 있고, 프랑스의 바이오 노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중급으로 보면 이제 중국 쪽이나 인도 쪽도 이제 있을 만큼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시장에 진입을 하기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이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장 내 가장 빠르게 조기의 어떤 진입이라든지 침투를 통해서 점유율 확보가 여전히 향후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셀트리온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주가가 10만원대다 이러면 뭐 20만원대 미만이면 여전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장기적으로는 25만원, 내년까지 보면 30만원 본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있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장 초반에는 19만 7,500원까지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시 또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아침에 반등이 나왔다가 밀려서 지금 19만원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수급상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으로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제 그 매매 비중이 한 7.93 정도. 예, 그리고 추세가 이제 8월달 중순까지 50에 이제 갈 정도로 굉장히 좀 추세 강도를 좀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그 내려올 때는 추세를 좀 약하게 했다가 지금 살짝 이미 이 추세가 돈다는 말은 21선 이탈을 하면서 지금 추세가 좀 하락폭이 좀 세지고 있다.
요런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주 비중 같은 경우에는 4월달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느렸죠. 그래서 어제도 다시 일단 매수로 좀 들어왔는데 어제 시간에도 한 2,500원 올라왔고 장 초반에 어떤 반등세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좀 20만원대가 지금 이제 저항선으로 좀 바뀌어 있는 어떤 흐름의 분위기거든요. 이 부분들을 빨리 20만원대를 회복하고 본래 자리 이제 21만원대 어떤 시도들을 하는 흐름이 나야 되겠죠. 지금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갭다운을 일으켰던 20만원대, 19만원대, 그리고 이전에 좀 돌파가 나왔던 지점에서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세 양봉이 이번 주 이제 주중반 이후에 나올 것이냐, 이게 뭐 가장 지금 이제 또 단기로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도 이 흐름들 참조하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